좀 계속 유권자들 두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네. 좀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상의 어려움들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모현엔 고등학생은 있지만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뭐 이런 엄청난 현수막을 또 붙이시기도 하시고, 어제 이제 같이 청소한 곳에서는 뭐 이렇게 길이 많이 파였더라고요. 이게 걷는 데가 보행로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시장 되면 꼭 고쳐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늘 아침에 맞는 이제 마곡동에서 이제 환경미화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이렇게 좀 케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 되면 이제 그런 것 좀 해결해 달라. 시장 되면 꼭 만나 달라.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용인 39개 읍면동을 다 돌았거든요. 이제 시장 준비하는 사람이 또 마땅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교통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인 안에서의 어떤 그 오고 가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용인과 뭐 다른 도시와의 오고 가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용인에서 서울 가는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재선을 좀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이번에 이제 용인 특례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시는 건데요. 출마 배경, 출마 이유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용인에 와서 2018년도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쭉 느꼈던 건 뭐냐면, 용인시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못 만나서 참 많이 발전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병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고, 이렇게 이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용인 이제 병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용인시 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고 이해도도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좀 적합하겠다.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아주 용인으로서도 굉장한 어떤 기회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 국회의원을 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좀 마땅하겠다. 사실은 안 해보신 분들, 이제 예를 들면 선출직 안 해보셨고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운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낙천하면서 못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더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 이상희 시장과의 이제 승리 경험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본선에서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다. 앞에 서두에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두 분 공천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뭐냐 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당선된 용인병 수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16년을 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처음 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고 안 된다. 이래서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결국 이겼고요. 이번에 용인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출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용인시장, 현 시장,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일 시장이. 그래서 그 후보랑 겨룰 만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제 이런 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구호를 좀 정하게 됐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검증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훈보 의장 경험과 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 를 이제 강점을 좀 꼽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두 경쟁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그 정치권의 네트워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두 경쟁 후보와 좀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8년간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정부나 혹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뭐 누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용인의 문제들을 상의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하고는 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총리님이나 대통령 뭐 비서실장하고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은 제 간사를 했었고 총리는 이제 제 앞에 위원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이해도 깊고 뭐 신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도 물론 관계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직접적으로 의정 활동을 같이 하거나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 뭐 과거도 그렇긴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예비 후보들, 출마 예정자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선거에 들어가서도 그럴 것 같은데 정 예비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모시고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같이 일을 했죠.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성공시키기에는 정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의 이 호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도도 높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용인시가 실제로
모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한준호 최고위원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반도체 현장에도 좀 갔었는데 신속한 추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오자 협의를 통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춘숙이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가?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8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용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요. 용인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네트워크, 시민이 주인 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 철학을 가지고 용인시장이 돼서 소통하고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키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왔던 건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경기일보가 정부일보 연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이제 후보 적합도 2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현근택 후보가 좀 더 일찍 시작을 하셨고,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아직 정한 사람 어떤 무응답 이런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지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더 많은 거라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도 문제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남은 기간에 어떻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 같은 부분을 좀 많이 할 것인가에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아까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저의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또 비전 이런 걸 또 보여드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이제 SNS 많이 하니까 뭐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 활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용인시장이 실험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해왔던 국정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용인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장과 기술이 사람을, 시민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이상일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그러게 함께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의 강점 홍보를 굉장히 잘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홍보가 과연 소통을 통한 것이냐, 소통을 위한 것이냐, 일방적인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전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 무슨 그런 소식을 알리는 시정 홍보지가 전부 다 이상일 시장님 홍보지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편에서 시민들은 절대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평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선전, 홍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별명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다 내가다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백군기 시장 때 이제 유치가 됐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전임 시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본인 거라고 단지 홍보를 하시는 건데 저는 하늘 안에 그렇게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고 봐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그런 시장, 말보다는 일하는 시장, 이제 그런 시장을 저의 어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10만 대도시의 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민선 8기까지도 물론 중요했는데 이제 민선 9기도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인의 최대 현안, 풀어야 할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 본다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내란의 완전한 정리, 종식 이런 것이 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민생 중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위 지방정부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주권 용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뭐 성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삶이 변화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국위 용인시장에게는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과 도시 인프라 발전을 제시하셨는데요. 그를 통한 용인시 특례시 그러니까 위상을 좀 완성하겠다라는 구상인 건데 지금 현 이상일 시장이라든지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비슷한 약속이나 구상을 좀 내놓으셨는데 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그건 이제 기본이죠.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혹은 주거지나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사 이런 데서 처음에 이제 반대를 막 했었던 이유를 제가 가보니까 알게 된 게 LH에서 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게 이제 무산된 적이 2번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진호 최고 왔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어떤 주거 환경이나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주변에 그런 컨벤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컨벤션 기능들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용인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사실은 인력을 키우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고등학교, 뭐 반도체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모이게 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2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돌봄 통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라기보다 사실 이미 이제 닥친 문제인데 돌봄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용인시에서 대한민국의 모델로서 용인시가 이런 걸 만들어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이제 가장 크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하셔서 그런지 이번 주요 공약주 하나로 용인형 돌봄 지금 말씀하신 통합 돌봄 모델 구축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후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없어서 좀 이렇게 용인형 통합 돌봄 모델은 어떤 구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주요 공약으로 좀 채택을 하신 건지. 지금 이제 주공약으로 채택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일 때 공청회를 했고 이제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하고요. 돌봄통합법이 사실은 복지와 보건을 통합하는 아주 획기적인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의료 혜택도 누리고 그래서 결국 노인들은 또 살던 곳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정도 아주 포괄적인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용인시에 이번에 준비된 사항들을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가 있어서 가봐서 들어보니 한 명의 실장님인가 뭐 하고 한 명의 실무자, 그러니까 2명이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이 너무나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각각의 구 마땅하게 거기에다 다 이제 담당자를 둬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에는 이제 뭐 통방학 돌봄 케어러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줘야지 되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행정이 중심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모델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어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요즘 보니까 사실은 NGO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NGO와 GO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민생국이 지방 정부의 좀 컨텐츠에서 뭐 철학일 수도 있겠고 또 화두 무엇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민생과 성장을 함께하는 돌봄을 앞으로 지향으로 하는 그런 이제 용인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 앞두고 계시니까 당원과 용인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 이번 기회에 하시죠. 대통령이 달라지니까 국민의 삶이 바뀐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시장이 달라지니까 용인 시민의 삶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상일 시장이랑 겨루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제가 이상일 시장을 꺾고 반드시 용인시가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